본 면담은 현대사회와 집성촌 사업의 일환으로 중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구술 면담입니다. 오늘은 이명우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47분이고 장소는 신내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경주 임시 오의장 공파 종중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면담자는 이희정, 보조 면담자는 이만민입니다. 중량문화원의 신영경 주임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예. 예전에 학교 다니셨을 때 그때 이야기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방될 때 제가 일본 동창국민학교 1번 학교 2학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듬해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지금 현재 그 신내동에 있는 그 중화초등학교 그 자리에 이제 중화초등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다시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한 2.5km 내지 2.5km 그 정도 거리가 올이 조금 더 되죠. 걸어 다녔습니다. 그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뭐 집시기 신고 저 맨발 벗고 다니고 주로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맨발 벗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는 맨발 벗은 걸 신고 마루에 올라가야 되니까 게다 신고 일본 시대에 많이 신던 나무로 만든 신발 이거를 신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적에 집시기 신다가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검은 고무신을 제일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신어봤습니다. 네. 그 이제 할아버지가 배우계 시장에 가서 이제 사다 주신 건데 검정 고무신을 제일 먼저 이제 남자 어린애 신발을 그걸 신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학교 다니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해방이 됐었잖아요. 네네. 해방되었을 때 요 주변의 풍경은 어땠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광복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일본 선생들이 이제 전부 그 하루아침에 그 교장도 물론 일본 군인입니다. 그 당시 교장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해가지고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식으로 무슨 해방이 된 건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학교가 폐가가 되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서도 아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집으로 도망갔구나 자기 나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집에서 그냥 어영부영 학교 안 가니까 좋죠. 놀다가 그 이듬해 2월 3월 달에 이제 중화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재입학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해방했을 때 여기에 변화는 거의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때 뭐 우리는 이 지역에서 무슨 만세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여기 아주 시골이니까 그런 거는 볼 수 없고 어른들로 하여금 이제 일본 대동아 전쟁에 일본이 져가지고 일본이 후퇴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때 그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과 모든 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즐겁게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 시골이니까. 네. 6.25 전쟁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예. 학교에 그 당시 제가 6학년, 5학년이요, 6학년 제가 올반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시대에 이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1학년 들어가니까 나이 차이가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올반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부 좀 잘하고 나이가 조금 한두 살이 많으면은 동급생 중에서 이 한 학년을 갖다가 뛰어넘게 이렇게 그 올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학년이면 6학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반을 했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반에서 한 2, 3등 안에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선생들한테 귀염을 받고 항상 우등상을 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25 때에 5학년인가 댕기다가 6학년으로 그냥 바로 그 6.25 직전에 올라가게 돼서 새 학기를 맞자 1학기 끝나자 6.25 동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6.25 때에 저는 12월 24일 날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육군사관학교가 그 당시 국방경비대 학교입니다. 그 여기 가까운데 있고 우리 논이 한 1000여 평이 위에 지하철 사무실 있는데 6호선 거기가 저희 지역적으로는 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망우동인데 이쪽은 신내동이고 거기 한 1000여 평이 있었는데 거기 토요일 날 모를 냈습니다. 그 이제 토요일 날 일꾼들하고 거기 모를 내는데 오후쯤 되니까 그 토요일 날이면 국방경비대에 이제 군인 하사관들이 전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해서 이제 서울 시내 각 경기도 일원 자기 집으로 이제 외출을 갔다가 그 다음 25일 일요일 날 이제 오후까지 귀대를 하는 게 이제 육군 국방경비대 그 학교에 그게 됐는데 그 유경한 걸 어떻게 하느냐 모를 심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막 그 삼각산 쪽으로 비가 시커먼 구름이 쏟아지고 이제 모를 심고 그래도 비 올 때는 엎드려서 그 도랭이라고 우산이 어디 있어요? 도랭이 그를 등에다가 쥐고 이제 모를 심고 있는데 새우게 그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근데 그 길로 군인차가 몇 대가 지나가면서 트럭이 외출 나갔던 군인들이 그냥 거기 올라타고 전부 광릉내 쪽으로 퇴근으로 해서 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중에 저녁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터져서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외출 나갔던 군인들을 서울 시내에서 헌병들이 전부 차에 태 가지고 전부 바로 전방으로 그냥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싣고 가는 거다.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처음으로 저 삼각산 위에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떠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북에서 보낸 비행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 당시 그 비행기가 떠내고 이게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2, 3일 만에 서울을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인민군이 들어왔다고 통보가 왔는데 학생들 전부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생 중에 5학년 여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빨개이 선생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냐면 전부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몰라서 학교에서 오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뛰어놀다가 애들하고 같이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이 반에다가 마놓고 인공기를 그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공기를 그려가지고 그걸 길걸로 2개씩 그려서 들고 인민군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는 길에 걔네들이 이제 탱크 이렇게 그냥 또 걸어서 이렇게 총 미고 오는 인민군을 향해서 환영 나가는 거라. 그것이 이제 그날 가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서부터는 어려서부터도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매일 나오라고 그러는 걸. 그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좌우간 그날 가니까 그 인공기를 들고 선발대가 서울을 진주하는 거를 환영하러 선생이 앞장서서 그 선생이 한 2분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된 걸 알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동네 방네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진주하고 그간에 잠재적으로 있던 동네 이제 좀 사상이 나쁜 말하자면 빨갱이들 이런 주로 이제 집에 모슴살이 하던 이제 모슴들 이 사람들을 빨갱이가 앞장을 세워 가지고 저 재산이 내일서부터는 네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맨날 그 모솜살이 하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래 그 당시에 밥술 먹고 짱마직이나 입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공산주의가 다 싫은 사람들이고 주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쪽에서 그쪽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공산주의제도가 겉으로 봐서는 서로 있는 거 나눠 먹고 뭐 하자. 막스 레닌주의가 그렇잖아요. 그 서로 그런 정신이 내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눠 먹고 모든 건 다 우리 공동 소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공산주의가 그때나 이때나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논마직이나 있고 밥술 먹는 사람 그게 싫거든.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뭐 그때가 이제 여름이 닥쳐왔는데 여름에 밭에는 주로 뭐 그때 아시다시피 논에는 이제 벼를 심지만 밭에는 주로 보리, 밀, 그다음에 콩, 옥수수, 기타 이제 작곡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재배하는데 심지어는 뭐 옥수수가 그 곡식이 몇 개 달렸나 조가 몇 개나 이것까지 씌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그때 댕기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내 거 내 거 없이 자기네 걸로 소유화하고 쥐는 근처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호심탐탐해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6.25 전쟁이 신문도 그 당시는 그 라디오도 없었지만 소문에 의하면은 인민군이 지금 충청도까지 쳐내려 갔다 뭐 경상도 쳐내려 갔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이제 실감은 안 나지만 그렇게 이제 듣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너를 하고 이제 그런 삶을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름이 지나면서 미국의 그 비행기 그 당시 그 뭐 쌍비행기가 똥다리 비행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쌕쌕이 우리가 어린 때는 그 쌕쌕이라고 전투기를 그래 호주 비행기다 쌕쌕이가 들어와서 서울 시내 폭격을 하고 돌아가고 가끔 서울 시내를 자꾸 그 배회하면서 군 시설이라든가 요지를 갖다가 폭격을 해서 비행기만 뜨면은 우리가 딸기 따먹으러 벌에 놀러 갔다가도 그 풀밭에 아니면은 그 나무 밑으로 숨어서 그 비행기가 지나갈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그런 가재 잡아 먹으러 갔다가 또 딸기 따 먹으러 갔다가 이제 또 벌에 그 뭐 꼴비로 나갔다가도 이제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해 이제 그 가을에 8.15 수복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제 미군하고 연합군이 들어왔다 하는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8.15 직전에 우리가 형하고 나하고 7남매인데 아들은 이제 저 위에 형님 한 분 계시고 저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연세가 이제 한 40대, 30대 후반 그러니까 젊은 편이죠. 그 아버지는 주로 이제 저녁이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사내가 은신해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왜? 그 빨개들이 인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수시탐탐으로 뭐라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전부 의용군으로 보내고 또 좀 밥술이나 먹는 집 사람들은 예의주시를 해서 뭘 좀 뺏어 먹고 매일 그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전부 밤이면은 집에서 안 주무시고 산에 가서 이 동구릉 산에 가서 주무시고 내려오고 또 무슨 일이 또 밤이면 또 가고 그랬는데 추석 8월 초쯤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해서 같이 자다가 우리 형하고 저를 깨요. 그 밤에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 이제 전세가 좋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서울을 함락할 시기가 돌아왔는데 이 동네 빨갱이나 그 외의 빨갱이들이 나갈 적에 그 동네에서 밥이나 먹는 사람들 또 그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든가 아니면 데리고 이북으로 간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그리고 애들은 그 저 아들 손주들까지 죽이고 간다. 그러는 이제 소문이 싹 도는 바람에 밤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낮에 갔다 가는 그 동네 빨갱이들이 있으니까. 그 우리 동네가 비교적 그 김씨네 일부에서 빨갱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동네 같은 우리 임씨는 아니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누구네 숟가락이 얼마 있는가 다 화나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그 이제 그분들이 호심단단에 밤에 이제 자다가 우리는 언덜결에 어린 나이에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깨서 우리를 잡아 끌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어디 가나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 처갓집이 지금 얘기한 마석, 마석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처갓집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외갓집. 할머니 외갓집이 여기에서 그 저기 어딥니까? 이 근곡으로 해가지고 이 산을 통해서 큰 길로는 못 가고 산을 통해 가지고 이 도농 이쪽에서부터 그 저 산이 양수리 글로 해가지고 마석 그 저 당미라는 데가 있어요. 마석시 읍내에서 한 10리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당미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거기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처갓집이고 우리 할머니 친정인데 그쪽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 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우리 자는 걸 깨가지고 밤에 거기를 도착을 했어요. 몇 시간 아마 그 산길로 가니까 큰 길로 안 가고 산길 가니까 한 5시간 정도 밤에 가가지고 밤 한 12시쯤 돼서 거기 그 할머니네 본집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외가 저 처갓집을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사랑방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지금에 어려서 생각하니까 밤나무가 무척 많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나무 숲에 가서 그때 추석 전이니까 밤을 따먹고 밤 아람 주워서 다니는 게 저 일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면 마석산 위에가 바로 그 넘어가 이제 저 양수리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양수리에 그 지금도 그 철길 다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마가 댕기는 그 길하고 그 다리 길하고 그다음에 기차 중앙선이 댕기는 길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군 비행기가 들어와서 끊어버렸습니다. 군수물자 수송을 갖다가 이북서부터 서울서부터 이 남한으로 자꾸 진격하는 인민군들을 대주기 위해서 그 수송로를 갖다가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능말사랑까지 밤이면은 젊은 사람을 갖다가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끊어진 데는 저쪽 건너까지 젊은 사람들이 몸에다가 짊어지고 그걸 밤에 야간에 옮기는 겁니다. 기차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서 전부 부리면은 그 끊어진 우리 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쪽 끊어지지 않은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하느라고 심지어는 양수리에서 그런 수리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젊은 사람들 전부 밤에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들 이러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앞장을 서서 자기네 준수를 위해서 봉급 혼내 그 동원을 시키는데 안 나갔다가는 죽일 파인데. 이제 그러던 찰나인데 그 우리는 어려서 이제 그 저 할아버지 외갓집 가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전세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외갓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 동북강으로 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니까 인민군 패장병들이 그냥 다 죽어가는 찔뚝찔뚝하고 뭐 몸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다리를 질질 끌고 전부 이북으로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오면은 논두랑밭두랑은 그냥 가 엎드리고 그 엎드린 위에는
뭐 나는 직접 못 봤지만은 뭐 먹을 거를 등어에다 잔뜩 쥐고 그냥 그 논두렁에 그냥 엎드렸다 가는 모습.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때 국민학교 5, 6학년 되니까 그 5, 6학년 되니까 11, 서너 살 되죠. 13살 되니까 그 상황을 조금 판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전쟁에 지고 지금 전부 도망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래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또 밤에 오시더니 우리를 데리고 이제 전세가 좋아지니까 집이 가도 된다. 그런데 그때 이 구리시 이 저 지금 얘기하면 그때 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저 정약용 그 아파트 네. 진데 거기를 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숙교 상단. 그 왕숙교 상단의 그 옛날 길을 통해서 그 물이 뭐 우리 여기밖에 안 찼어요. 무릎밖에. 그 이제 건너 댕길 적에 그냥 다리로 큰 길로 못 댕기고 왜? 큰 길은 이제 그 패망한 인민군들이 그냥 양쪽 길로 도망을 가고 또 우리 잘못하면 글로 가면 또 붙들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글로 해서 왕숙교 쪽으로 오고 저 금곡쯤 와서 산길로 그 뭐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그 옛날 처갓집을 댕겨서 그 산길을 잘 아시니까 글로 오는데 어느 산길을 하나 떠 오는데 인민군이 둘이 총을 들고 거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켰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때나 이때나 시험을 이렇게 이제 키우시고 뭐 옛날 노인네들은 여기 꺼먹게 시험을 키적은 그 자기네가 와서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느냐고 말이야. 그 이북말로. 그 우리는 그냥 이러고 그냥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서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당미에서 밤을 따가지고 이제 집이가 먹는다고 이만큼 주워 놨다가 이 등어리에다 쥐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밤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런들 잠도 못 자서 얼굴을 보니까 그냥 눈이 빨갈 정도로 거기서 보철 쓰는 거죠. 이제 그 비상길에서 인민군 둘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한 움큼씩 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떡하냐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나 이때나 좀 지능이 기신 분이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이 어디 아파가지고 지금 여기 침 맞으러 갔다 온다고 그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이러고 있고 이제 밤을 또 이렇게 주니까 그러냐고 보다시피 뭐 우린 뭐 저들도 뭐 그러니까 우리 10서너 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시라고 여기 가면은 근데 거기 오니까 또 조그만 거기서 그 사람들 쓰는 데서 한 100m 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다다다 하고 이쪽에서 쏘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최전선이야. 인민군 도망가는 데를 국군이 내려오면서 그냥 뒤에서 갈기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도망가는 그 거기를 할아버지하고 그걸로 뚫고 왔어요. 그래도 우린 그냥 노인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도 갓을 쓰고 댕기고 뭐 이러니까 거기를 어린애를 데리고 둘을 데리고 이제 이러고 가니까 뭐 절대로 이제 그 지금 동구릉 들어가는 구리시 그 상갈래 거기쯤 오니까 거기 파출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얼마 전까지 있었지. 그래 거기를 딱 오니까 국군들이 그 파출소에 총 들고 그냥 길거리에 싹 섰어. 우리 한국군이 미군하고 그게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반가운지. 깃발 들고 태극기 오고 성조기. 이게 어린 나이에도 뭐 국민학교 6학년쯤 되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명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 이제 그 이듬해 1950년도 제가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반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량중학교. 지금도 그 자리죠. 그 자리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청량중학교는 그 당시 서울 시립대학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네네. 서울농고 시립대학 거기가 대학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광신상업하고 거기에 시조사 있는데 글로 청량중학교가 옮겼습니다. 그래 6.25 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갔다가 전 올반을 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중학초등학교를 5회 졸업생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같이 학년이 일본 시대 때 2학년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지는 6회 졸업생일 텐데 올반을 해서 5회 졸업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나이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2년을 내가 묵었으니까 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을 가을에 들어가가지고 수복해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학기가 안 맞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3학년을 졸업했습니다. 그럼 근데 그 선생님, 학교에 네. 지금 전롱동 산팔의 3번지에 시립대학 자리가 그게 청량중학교 그땐 대학이 아니에요. 서울농업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운동장 한편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미군 부대가 거기 있으면서 그 같이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같은 학교 캠퍼스 내에 같이 있었구나. 미군이 저 전투부대가 있었고 우리는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미군 부대하고 같은 학교 자리에서 그 공부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53년도 7월 달에 저 시전이 됐죠. 네. 53년도. 그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갈 그때 임세에 이제 마을에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전형적인 여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서울 근교의 전형적인 농촌 그리고 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그 농사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별다른 일 없이 그냥 평화스럽게 사는 그런 마을이었었고 여기가 살기가 좋은 것은 뭐냐면 돈 없으면은 그 당시 이제 나무래도 동근흥에 가서 해가지고 어른들도 그때 연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서울 시내 청량리까지 가서 여기에서 그 전혀 그 뭐 팔고 또 농사재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저 채소 같은 거는 이제 여름에는 열무, 겨울에는 이제 배추, 무 이런 걸 심어서 청량리 주변에 소마차를 통해서 또는 지게에다 지고 이렇게 팔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지게 지고 청량리까지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지금 청량중학교 갈 적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남짓해서 맨날 걸어 다니고 뭐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땡길 적에 전방에서는 시전되기 직전에 군인들이 전쟁을 53년도 이전에 제가 중학교 이미 졸업할 그 무렵인데 중학교 2, 3학년 때는 서울 시내 이 근방으로 군인들 추록이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추록을 손들어서 이제 하면은 학생들을 태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또 군인들이 이제 일부 그 전방에서 후생 사업을 해가지고 시내에 이제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이제 후방에서 실어다가 청량이 주고 하는 그런 이제 군 수송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를 이용을 해서 교통을 일부 이용도 했고 뭐 그런 시절이에요. 참 그래서 그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동네에서 우리 일상생활은 뭐냐면 우리는 뭐 그때나 이때나 소마차가 있고 이제 큰 황소가 있으니까 소죽소 먹이고 나무 해야 되고 꼴 베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시절이고 그래서 밤이면은 그때가 뭐냐면은 놀이라고는 뭐 없고 전쟁 중에 이제 이 동네 방범을 위해서 그때는 그 집집마다 2집씩 댕기면서 야간에 경비를 씁니다. 그게 동네를 그 야경을 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도둑이 들어와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부잣집이 와서 먹을 음식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해놓은 걸 광에 들어가서 이제 훔치고 또 큰 도둑 놈은 소를 훔쳐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저건 얘기지만 우리 어려서 지금 저 돌꽂이, 네. 돌꽂이라는 데 알죠? 저기 예, 예. 서울 뭐 무슨 대학 있는데 서울여대 서울여대가 아니라 무슨 여대?
성신여대. 성신여대 있는데 네. 거기 그 이쪽이 돌고지 아닙니까? 네. 옛날 이름이 네. 거기 장이동 돌고지. 네. 거기가 아주 판자촌이고 아주 그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경을 도는데 우리는 소가 있으니까 소를 1년에 한두 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가 큰 재산인데 이걸 밤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몰고 나가서 그 잡아가지고 팔아서 배우개 시장 문안이 서울이니까 동대문 안에 이걸 갖다가 팔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야경을 이 집 저 집 도는데 한 번에 이제 두 집씩 돌아가면서 돕니다. 그 앞말 뒷말 이렇게 이제 뒷말은 뒷말대로 앞말은 앞말대로 이걸 구분해서 그러니까 뭐 한 30% 남짓밖에 안 되니까 두 집 도니까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돌아오죠. 그럼 겨울에 더더운 데는 이제 추수해놓고 그 곡식 훔치러 오는 도둑 있고 좀 도둑이라고 그러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도둑은 소를 훔치러 오고. 어? 그래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집씩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중심지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떼가지고 밤새도록 그 두 집 차례가 오는 집인 이제 그 잠을 안 자고 동네를 한 2시간, 1시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아침까지. 그렇게 해서 그 뭐 저 딱대기라고 그래가지고 딱대기는 이렇게 저 나무 2개를 해가지고 딱딱 두들기고 댕겨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짓궂은 사람은 옛날에 시골에 전부 문패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걸었죠. 이름 석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뛰면은 그냥 뛰게 돼 있어요. 그거 뚝딱대기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그런 이제 장난꾸러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별로 어린 시절에 화토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도. 이 지금 그 화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화토라고 그러죠. 옛날에.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도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이 조금 큰 나이 차이가 있는 그런 형제들 간에는 이제 집이 미에서 등잔불 밑에 미해가지고 화토를 하는데 뭘 내기냐 성냥 내기 합니다. 성냥이 그냥 구열대예요. 그 불이 꺼지면은 우리 집이 아침에 밥을 해먹고 불 꺼질까봐 이제 아궁지에다가 이렇게 불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놓고 가면 아침에 벌에 나가서 논밭 전지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어떤 데는 불이 다 꺼져요. 그럼 불씨가 있어야 불을 피워서 밥을 하죠. 국을 끓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성냥이라고 하는 것이 6.25 나가지고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제 사각형으로 된 성냥각 봤죠? 네. 근데 큰 통도 있고. 근데 그 내길 뭐라냐면 성냥 하나씩 질러. 그래도 섰다를 하는데 2장씩. 난 이제 화토는 모르는 사람이 원래. 지금도 우리는 뭐 화토는 극으로. 그 어린 시절에 어깨너머로 이러고 보면 그 성냥개비 하나씩 질르고 여기도 하나씩 질르고 그걸 섰다를 해. 서로 이제 더 내고 덜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점수 많은 애 먹는 거 아니에요. 2장 까가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밤 12시까지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성냥 한 각을 잃었다, 2각을 잃었다. 그럼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몰래 복해 가서 성냥 몇 개 있는 거 한 움큼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욕을 왜? 성냥이 없어졌거든, 알케이가. 그 우리 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밤에 긴 밤에 뭐 다른 게임은 없고 먹고 뭐 할 거 없고 그리고 배고프면 이 집 저 집 그 추운 겨울에 무구데기가 있어요. 무를 얼지 않게 이렇게 겨울에 먹으려고 구데기를 파고 이제 지푸리 이렇게 막아놨거든. 그럼 그거를 썰매 탈 적에 이게 여기 꼬챙이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들고 와서 콱 찍어가지고 그걸 꺼내서 몰래 먹는 게 그게 아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 먹고 살 게 없어. 그 야경은 언제까지 했어요? 그 도는 거는요? 그게 내가 중학교 3, 4학년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까지 거의 뭐 50년대 중후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나가지고 근 한 10년 동안을
60년 이전까지 내가 군대 가기 네. 전에 내가 5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까지 그 야경 제도가 있어서 방범을 자체 내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그 허라고 이제 그 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리다 말했습니다만 소를 우리 소도 한번 끌고 나갔었어요. 내가 사랑해서 자는데 아니 배낭간에 소가 마구간에 없고 마당에가 있는 거야 시커먼. 근데 그거는 석 달 열흘 달이 없을 때 금은깨 이 도둑놈들이 그땐 뭐 외등이 어디 있습니까? 등잔불 켜고 뭐 겨우 이제 이 촛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등잔 석유 배급 주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켜고 그것도 애끼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일단 남포불이라고 있었어 이렇게 불 안 꺼지게 그거 쓰던 그 시대인데 껌껌한데 서달 금은깨는 이제 달이 지고 뭐 달도 없고 뭐 저녁만 되면은 뭐 전혀 바깥에 뭐 보이지 않을 때 아닙니까? 달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우리 소가 그냥 마당에 나가 있는 거예요. 끌고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가 사랑해서 큰 기침을 하니까 이놈이 끌고 가려고 그러다 손은 거기다 끌어내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도둑놈을 한번 잡은 예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그 얘기 전에 이 도둑놈들이 아까 그 돌꽂이라는 데가 아주 빈민촌이고 쌀인문이라는 얘기 들으셨지? 옛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상간에 이제 주변에 문도 쌀인문이고 이 저 쌀이까지로 이렇게 울타리로 해서 다 들여다 보이죠. 그 당시는 초가집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집성촌에도 그 쌀인면이 있었나요? 그런 집이 몇 집 있었죠. 제대로 돌로 담을 쌓고 흙으로 이렇게 한 집도 있지만 대개 밥술이나 먹는 집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문이 있고 좀 살기 어려운 집은 초가상간에 저 쌀인문을 해닫고 다 속이 들여다 미고 이런 그 앞마당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도둑놈이 뭐 뚫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지 그냥 쑥 가면 되는 거야 밀고 이렇게. 근데 잊어버리면은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도둑이요 하면은 자다가 이 집 저 집 일어나 뛰어나옵니다. 어른이고 애고. 그거는 이제 동네 방범의 그 교육은 안 받았지만 야 누구네가 이 도둑놈 왔다 그러니까 서로 그걸 막아주려고 그런 협동심이 있어요 그 당시. 네. 그래가지고 이 소를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봉화산입니다 여기서. 이 봉화산을 거쳐 가지고 지금 어디야 돌꽂이 그쪽으로 가려면 이 봉화산을 거쳐서 글로 가잖아요. 봉화산을 거쳐서 돌꽂이로 가는 거예요? 그때 논틀밭을 해가지고 밤에. 근데 잊어버리면 우리가 소 찾으러 봉화산을 일단 뒤지고 그 다음에 이 돌꽂이로 갑니다. 왜? 돌꽂이는 옛날서부터 우리 이전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오는 얘기가 소 그런 거 잊어버렸다면 걔네들이 훔쳐가가지고 가서 그 울타리 없는 밤에 자기 뒷것이라는 데 있죠. 왜 뒷것에 뒷것 집 뒤 글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밤에 그 도축을 해가지고 가메짝에다가 그냥 고기를 그냥 크게 각을 떠가지고 그냥 담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축 전에 잡아야지. 도축 잡으면 누구네 손주 어떻게 하냐 말이야. 홀랑 까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벽같이 걔네들 가마짝을 갖다가 니아카나 자전거에 싣고 배우개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지금 청계천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도둑놈들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가 우리가 소 잊어버렸다면 거기 그러니까 백장이라고 그러죠. 소 잘 잡고 소 이러는 사람 백장이라고 나쁘게 이제 하인으로 제일 백장 대장쟁이 이게 하인 아닙니까 양반 시대에 이조 말년까지. 그 소도둑놈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소 잊어버렸다 그러면 야 그놈들이 또 그 일당들이 와서 해갔다. 그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갈매리 이 근방에 그런 가끔 이제 소를 도둑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쪽으로 가서 뒤지다가 그것도 눈에 밝히면은 잡지만
일단 도축을 해서 살이 되고 가마짝에다 넣어놓으면 뭘로 잡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네. 지금같이 무슨 경찰이 철저하게 그런 방범 제도가 없었어요. 있긴 파출소가 있었지만은 그런 정도의 이제 인원과 전력은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우리도 뭐 자다가 도둑이야 하면 또 일어나서 뛰어나갔던 그 맨발로 그냥 그 추운 겨울에도 그냥 누구네가 도둑 뭘 맞았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이 동네를 전부 뒤지고 그러던 시절이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삶에 주변의 그 일단들이 지금 말씀드린 네.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무슨 집안에 그 대소가 있으면은 동네가 전체가 참여하고 전체가 나눠 먹습니다. 떡을 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무슨 또 결혼식을 하고 한갑을 하고 또 생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동네 전체 어른들을 모시고 또 애들까지 전부 오라 그래 그 저 잔치에 차린 과물 떡 음식을 전부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멍석 깔아놓고 바깥에다가.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굉장히 잘 네네.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경주 임시 집청선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저번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마을의 위치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그래 이제 예. 그 여기가 이제 김해김 씨하고 경주 임시하고 이제 김해김 씨가 한 30-40%, 나머지 60-70%가 이제 경주 임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우리 동네는 아까 70-80%가 되는데 한 60%가 이제 경주 임시고 나머지 김 씨네 기타 이제 최 씨 뭐 기타 타성배기가 한두 집. 저 김해김 씨가 이제 조금 더 많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김해김 씨나 경주임 씨나 같은 마을에서 뭐 눈만 뜨면 아래 옷집 서로 보고 하니까 뭐 서로 그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지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은 서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장례 같은 게 벌어지면은 내일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조상을 해주고 장사 지낼 때까지 협조해주고 또 잔치 같은 게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가서 또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아주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평소에 알다시피 봄 가을로 무슨 고살 지내고 무슨 집안에 큰 경사가 있고 그러면 음식을 서로 또 버태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면 떡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묵이라든가 이런 게 그 시골에서 네. 그 할 수 있는 음식을 한 집에서 만들기에는 너무 벅차고 뭐니까 그걸 집집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 집을 갖다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집이 큰일 할 땐 또 서로 그 품맛이라고 그런 그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네 거 내 거 없이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눠 먹고 그런 그 마을 풍습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아까 그 우리 임시 종친회의 저쪽에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선 저 북쪽으로 한 4,000평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 그 경주 임시만 네네. 묻히는 선산이요? 그쪽에 네. 선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선산이 그것도 한 횟수로는 내가 알고 있기에 한 400년 이상 이제 흘러나오면서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선대의 이제 조상들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위서부터 그 산수를 써서 묘지를 만들고 그것이 70년도 60년대 이르기까지는 4천여 평이 다 찼어요. 70년도까지요? 더 묻힐 데가 없을 정도로 약 400~500년 되니까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해오던데 거기가 경주 임시의 하나의 그 집성촌으로서의 가장 그 모범적인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말복이 지났습니다만 말복은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24절기는 없어서 안 될 그 아주 중요한 그 농경사회의 그 절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말복이 지나면 풀이 성장하는 기를 멈춘다 그럽니다. 잡초가. 그러면 말복이 지나면 어느 날을 선택을 해가지고 벌초, 금초, 그러니까 조상들 4,000평을 풀을 깎는. 그래서 그때는 참 여름에는 보릿고개를 다 넘기고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우리 어려서 그 벌초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그날 가면 쌀밥을 먹어요. 그냥 그 보리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그 감자 옥수수, 그것도 감자 옥수수만 먹어도 수제비 이것만 먹어도 괜찮은 집인데 그것도 못 먹어서 초근 목피로 그냥 한 끼 건너뛰고 뭐 제대로 그 죽을 써서 먹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금촌날을 잡으면은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쌀을 밥을 얼마나 하느냐면 한 가마 정도. 쌀 가마 있죠 지금 큰 네, 가마. 네, 그러니까 그게 80kg죠? 네. 옛날 그 한 가마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여기 그 선만내라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저 사람은 잘 알지만 네. 그 집이가 농사가 제일 많고 잘 살았어요. 그 집이가 어떤 때는 한 가마를 내놓습니다. 그 같은 우리 경주임신데 자 금초 풀을 비는 날 몇 명이 매냐 150명 내지 200명.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요? 예, 어른이고 애고 전부 미는 네. 인원이 네.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이 그 금촌날을 중심으로 해서 열무김치를 이렇게 이만큼 그 150명, 2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담그고 네네. 거기다 소출 걸고 뭐 해서 어떤 때는 이제 송아지를 하나 잡든지 아니면 소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초는 그 밑에 하천 부지에다가 예. 큰 그 가마솥을 갖다 두세 개 하고 밥하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150명, 200명이 매서 이 근처에 사는 임시들은 여기 집성촌 여기 능말에 사는 인원 이외에 네. 여기가 이제 농경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갔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근처로 전부 서울 근교, 이 경기도 이런 네. 그분들한테도 금촌날을 전부 추석 지나고 그 연락을 해서 그날 다 미해 가지고 금촉을 다 깎습니다. 4,000평을 손으로.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그 당시 뭐 전부 지게 쥐고 낫 갖고 와야 됩니다. 낫을 멀리서 와도 네. 깎을 도구 낫 있죠. 낫 알지? 네. 네. 전부 그걸로 그 많은 150명 몇십명 어른이고 애고 그걸로 다 깎습니다. 4,000평을.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행사고 그거를 다 깎고 나서 임시 종친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1년 동안에 이제 그 당시는 뭐 수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직금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찬조금을 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회비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못한 사람 그냥 참여를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임시 종친회 지금같이 이런 사당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금초 풀 비는 게 끝나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온 분, 경기도 뭐 이 근방에서 사시는 분 제매에서 얼굴을 선보 안부 전하고 그렇게 해서 금초 끝난 다음에 막걸리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래간만에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쌀밥을 거기 어른이고 애고 임시 아니면 거기 못 오니까 그거 국밥에 네. 소고기 국밥에 그 한 그릇 얻어 먹는 게 큰 그 소원이 돼가지고 거기로 와서 그냥 잔뜩 그 먹고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마치고 네. 이것이 우리 그 경주임시의 이제 종친회 운영의 하나의 그 터전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네. 한 2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회장을 뽑고 여기 뭐 네네. 있듯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그때는 별로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게 없었고 네. 조금 괜찮은 사람이 그냥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대로 이제 그 장려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처음 듣는 얘기죠. 시골에서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는 보릿고개를 남기기 위해서 장려살, 만약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부자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 쌀을 한 마리를 갖다가 가을에 농사지어서 그 몇 배를 준다. 이게 이제 장려살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금초 때 먹기 위해서 한 가마 이상은 가져야 되니까. 그걸 장려살을 만들어서 누가 갖다가 쓰고 1년에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놀이 하는 거지. 이자. 은행은 아니지만 우리 회비 남은 데서 이걸 농경비로 쓰면은 네가 금초 때 그 쌀 한 가마를 내놔야 된다. 이제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해서 그 대소간에 그럼 내가 이걸 쓰고 네. 가을에 금초 올 때 내가 이제 그 쌀을 한 가마 사서 이렇게 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아주 뭐 전형적인 옛날 물물 시대에 어려운 시대의 그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걸 봤고 또 그렇게 얻어먹고 그것이 뭐 우리 만족한 걸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를 미리 거기에서 모여서 다 회의가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 이제 그 회의 중에 내년에는 뭘 네.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또 뭐 경주임 시내에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이제 서로 통보를 하고 그땐 뭐 지금같이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서로 만나서 구전으로만 얘기할 시절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먼 발치에서도 열일 제치고 금초 때 와야 여기 그러겠네요. 본 고향의 소식을 듣고 대소간의 그 변화된 모습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던 시절입니다.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또 그때도 물론 뭐 편지 같은 거 있지만 주로 그건 뭐 옛날 얘기고 그냥 그 서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던 시절.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경주 임시 집성촌만에 지금 벌초했던 문화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해서 이제 네. 금초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초가 끝나면은 봄 가을로 시향을 지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2차 면담의 일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